자, 이분들이 입사하셔서 혹시 지치고 쉽게 포기하면 어쩔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면접 때 그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깔끔하고 옷도 정갈하게, 그리고 복장, 헤어 항상 신경 쓰셔야 됩니다. 특히 아이 컨택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면접 당시에 너무 긴장한 나머지 사람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눈빛을 못 마주친다면 면접관들은 바로 여러분들을 불합격시킵니다. 왜? 면접관의 눈을 제대로 못 쳐볼 정도의 수준이라면 다른 일은 시키나 마나죠. 그렇다고 눈싸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 끊임없이 그 사람을 보고 경청하고 간혹 여러분들이 메모지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메모지. 이렇게 적는 척하면 굉장히 전문가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비언어적 요소를 보여준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성공적인 인터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15초의 법칙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첫인상 15초의 법칙, 인터뷰 종료의 15초의 법칙을 활용하십시오. 첫인상 15초의 법칙은 여러분들이 입시에서 앉는 데까지의 자세입니다. 구부정하거나 걸음걸이가 바르지 않거나 어디 하나 좀 흠집이 보일만 하거나 그런 요소는 절대 보이지 마십시오. 자신감과 기백과 용기로서 장기간의 실직으로 여러분이 설령 지쳐있다 하더라도 그런 모습은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15초의 활용. 제가 아는 언론사에 들어간 저희 후배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최종 3명이 올라갔는데 2명이 학력도 좋고 월등히 뛰어납니다. 외국어 실력도 잘하고 면접 시험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면접관이 마지막 질문 있습니까? 할 얘기 없어요? 라고 물었을 때 두 친구는 별로 크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후배는 본인이 여기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어필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고 어떠한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어필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최후의 15초를 활용한 그 친구가 합격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면접 시작과 끝에 축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시작 5분, 후반 5분 이런 것이 중요하듯이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갔을 때의 15초, 종료될 때의 15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면접의 이 스타일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단답형, 즉 폐쇄형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폐쇄형 질문은 이런 겁니다. 당신 결혼했습니까? 네.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그러나 개방형 질문, 자녀를 키움으로써 무엇을 느꼈습니까? 이런 개방형 질문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스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스타. 스타라는 것은 저희가 면접 기법의 앞자를 딴 겁니다. S는 시츄에이션입니다. T는 태스크입니다. A는 액션입니다. R은 결과입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일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라는 이 스타 기법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셔야 합니다. 또 면접의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성공적인 면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면접자들, 즉 면접관들은 기대하는 답변이 있습니다. 이런 거 많죠, 여러분들. 우리 회사 들어오면 열심히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회사는 야근도 많은데, 우리는 지방 출장도 많은데, 우리는 월급이 작은데. 자, 면접관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답은 뻔합니다. 왜? 거기에서 노할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지만 면접관들은 이런 것들조차도 입사 의지로 파악합니다. 물론 훈련 안 된 면접관들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똑같이 훈련 안 된 지원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면접자가 우매한 질문을 했더라도 여러분이 현명한 답변으로 슬기롭게 그런 부분들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지원자들은 면접관들이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면접관들이 좋아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는 우리 회사, 지원하는 회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오신 사람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회사의 상황, 어떤 조직, 사업 분야, 매출, 대표이사의 스타일, 기업 문화, 비전 이런 기업에 대해서 많이 알고 오고 그것에 잘 답변하시는 분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여기에 플러스 직종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고 오신 분 더 좋아합니다. 그 특정한 직종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표현하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입사 의욕에 대해서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여기서 들어오고 싶고 들어온다면 어떤 성과를 낼 것인지 이 입사 의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시오. 마지막으로는 궁합을 이야기하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면접관들은 이분의 지원자의 어떤 역량도 보지만 조직과의 궁합도 중요시 여깁니다. 특히 경력자는 입사하면 밑에 팀원들이 있기 때문에 팀장급을 잘못 들어오면 아래 조직원들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조직 적합성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하셔서 성과도 좋고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마지막으로 반드시 해야 할 말은 내가 이 조직과 얼마나 잘 맞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 조직과 이러이러한 분야에서 잘 맞고 제가 가진 소질을 통해서 조직에 금방 융화될 수 있고 저는 예를 들어서 외부 얘기하면 조직에 대해서 특히 뭐 클럽이나 또는 외부 활동에 대해서 조직과 금방 어울린다는 그런 증거를 댄 이야기를 하신다면 조직 적합성에 대해서도 많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면접관들도 사람입니다. 면접은 과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면접은 지극히 사람이 운영되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후광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면접의 오류라고 얘기하는데요. 할로겐 효과라고도 얘기합니다. 어떤 특정한 분야가 뛰어나면 나머지를 다 좋게 평가하는 그런 면접의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역으로 활용하십시오. 예. 어떤 특정한 분야가 월등하다면 다른 분야도 좋을 것 같다는 이런 면접관의 오류가 있거든요. 예. 두 번째는 면접은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이 대비 효과가 있습니다. 대비 효과. 즉 면접관이 생각했던 모습과 실제 여러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에 따라서 그 대비 효과도 많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